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부에서 만나 뵙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4.5% 상승한 85,800원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의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했고 좀 전에 안 봤으면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봤잖아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틀 연속 거의 준 상한가, 어저께는 상한가를 못 갔지만서도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14만원서부터 18만원까지 확실하게 좀 세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에 비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LB는 오늘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지지난주 요맘때죠. 요맘때는 LB가 매일매일 주가 방어를 해주면서 리보세라님의 저응증 확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요, 아무래도 핫 이슈가 코로나19이다 보니까 백신 개발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오늘은 그 두 개를 혼합한 뉴스를 보내줬어요. 자,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코로나 치료제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LB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글쎄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 유중 발표 이후부터 똑같은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회사는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유상증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분간도 계속 여기 7만원 후반, 10만원 초반대까지의 박스권 1차 발행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주일 동안 똑같은 말만 할래? 근데 그렇게 보여요. 자, LB도 사실 갈 거였으면 이 당시 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 당시 때 N자형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기간 조정 완연하게 하고 요 당시 때 1월 중순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자면 요 당시 때 거래 들어오고 박스권 돌파하려고 할 때 갈 수가 있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요, 나름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오고 박스권 돌파할 때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그 다음날 유중 발표를 했죠. 그래서 유중 발표를 해가지고 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차 발행가, 최소한 1차 발행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너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해봐 라고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요. 사실 LB가 이렇게 좀 유중 때문에 주춤거리니까 L생이랑 넥사도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은 걔네들이 LB의 모습을 따라가니까요. 만약에 LB가 유중이 안 걸렸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뭐 L생이나 넥사가 사실 오늘 셀제처럼 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재료는 똑같은 거잖아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 때문에 그런 건데 LB가 사실 백신 관련해서도 딸릴 게 없잖아요. 뭐 좀 안타까운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주가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LB는 리보세라님의 적응증 확대, 그리고 백신 제조 계획 확정까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뉴스를 다 보내줬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오전에 나왔던 뉴스고요. 별로 그렇게 시장에선 영향을 못 받았어요. 폐암 치료 효과 확인 뉴스가 나왔고 미국 논문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이미 지지난주에 한번 뉴스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약발을 좀 안 받았던 것 같습니다. LB는 미국 의학협회 저널 논문에 표준 치료가 없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닙과 비노렐빈의 병용 치료 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요, 후난성에 있는 중남대학에서 진행된 병용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DCR, ORR 등등등 이렇게 의미 있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3차 치료제로서 효과가 뛰어나고 유망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소제약은 최근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 목적으로 일회사랑 병용하고 있고 캄렐리주마비랑도 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병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죠. 폐암은 암 중에서 발병 자수와 사망 자수가 1위에 해당하는 암이다. 그래서 예전에 주주간담회 할 때도 그랬어요. 진 회장이 설명할 때 리보세라님이 참 좋은 약인데 어떻게 하면 이 가치를 가장 크게 확대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원샷 원킬 제일 큰 폐암으로 하자 라고 했더니 돈도 많이 들고 임상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하나씩 발전해 나가자. 그래서 현재 치료제가 없는 위안 3차, 4차 치료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했던 게 그 당시 계획이었는데, 일단 가장 의미가 있는 게 폐암은 어쨌든 그만큼 시장성이 제일 큰 거, 그 다음 간암이죠. 그래서 리보세라님의 이렇게 적응증 확대가 회사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항서제약이 이렇게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임상 잘한 거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글로벌 임상을 하면 된다. 게다가 폐암은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라는 데 의의가, 오늘 뉴스는 이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뮤노믹 백신 제조 계획을 확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유나이티는 사스에 대해서도 높은
효능이 이미 입증이 됐고 뭐 안정성도 검증받았다. 플랫폼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고 앞으로 백신 개발 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하겠다라고 밝힌 오늘 좋은 뉴스를 보내줬음에도요. 보내줄 수 있는 최고의 뉴스를 보냈죠. 계속 강조하지만 리보세라님의 정치 확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핫 이슈인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보낼 수 있는 최고. 게다가 리보세라님은 시장이 제일 큰 폐암 까지 좋은 논문이 나왔더라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는데 우리 LB는 아무래도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을 형성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유중의 성장통이 지난다면 그래서 그때 다시 리보세라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이제 정책 효과도 있겠죠. 그때가 되면 더 무섭게 약간 배는 아프지만 셀트리온 관련주보다 더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좀 더 좋은 뉴스 그리고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